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인데요. 얼마 전에 깜짝 놀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고양이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됐다라는 소식을 봤는데 제가 네. 다시 봤던 이유가 뭐냐면 네. 조류 인플루엔자잖아요. 그러면은 닭, 오리 같은 조류가 걸려야 되는 건데 고양이가 감염이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조류에만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주로 조류에 감염되는 게 사실이지만요, 사람을 비롯한 다른 포유류 동물에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근데 이제 감염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에는 포유류 4종의 5건의 감염 사례가 있었는데요. 2022년에는 14종 111건, 올해는 3월 20일까지 16종에서 63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물범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가고 떼죽음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사람은 그러면 얼마나 감염이 되냐? WHO 통계를 보면요,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200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 세계 23개국에서 876명이 감염됐고요. 그 중에 458명이 사망해서요, 치사율이 52%에 이릅니다. 치사율이 52%면 네.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감염됐다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변형 바이러스가 또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감염시키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H5N1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고양이가 감염된 바이러스가 바로 이 H5N1형입니다. 맞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게 H, 헤마글루티닌, 그리고 N, 유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단백질이 표면에 붙어 있어요. 네. 근데 H는 18개, N은 11개여서 198개 조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종류가. 이거 경우의 수네요. 경우의 수 같은 거죠.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고양이에서 감염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바로 H5N1형입니다. 자, 이번에 그 감염된 고양이를 좀 살펴보니까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양이 사설보호소에서 네. 지난 6월에 40마리 중에서 38마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네. 남은 2마리를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네. 7월 초에 호흡기 증상을 보여서 동물병원에 갔고,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외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더니 AI가 나온 거였어요. 맞습니다. 지난달에 폐사한 개체의 경우에는 35마리는 소각이 됐고 3마리는 네. 냉동실에 이제 보관 중이고요. 남은 이제 2마리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외부 검사 기관에서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서울대 수의대에 의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검역본부에서 확진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처음에 집단 폐사한 38마리 AI 때문에 죽은 건지 이게 지금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요, 이렇게 다른 동물도 AI에 감염이 될 수 있구나를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됐는데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에 AI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날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가정집 고양이 1마리 그리고 길고양이 1마리 총 2마리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H5N6형이었습니다. 당시 포천 그 지역에 H5N6형 AI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닭 170만 마리가 살처분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AI가 발생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2014년에는요, AI 발생 농가에서 키우던 개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 한 채가 검출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 사람 감염은 없었어요. 이번 고양이 감염 사례의 경우는 H5N1형인데요. 지난 겨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H5N1형 고병원성 AI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2년 10월 17일 경북 예천의 종오리 농가를 시작으로요, 올해 4월까지 75개 농장이 발생을 했고요, 예방적 살처분까지 포함해서 153개 농장에서 660마리의 가금이 살처분됐습니다. 그냥 정리하자면은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하면은 네. 그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고양이가 감염이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맞아요. 현재 보면은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나요? 네, 일단 전국 동물보호소에 있는 개, 고양이 등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 2주 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임상 예찰을 하는 동시에 만약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개체가 있으면 이제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또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사람이 H5N1형 네. AI로 45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체 감염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양이가 또 인간하고 꽤 가까운 동물이다 보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감염이
됐으면 이제 사람 감염도 시간 문제 아닐까? 사람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WHO에 따르면은 일반 시민이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될 위험성은 낮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이번에 이제 고양이 감염 사례가 나오자마자 인체 감염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보다는 일반적인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를 발견했을 때 접촉하지 말고 손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 같은 거 자주 만지지 말고 이제 이런 수칙을 당부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든 해외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 가서 거기서 동물과 접촉을 했는데 그 후에 10일 이내에 뭐 발열이라든지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보건소나 이제 질병관리청 1339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의사나 동물보호소 관리자의 경우에는 위생복, 마스크, 장갑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고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은 이제 격리시킨 다음에 만약에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이 있으면 가축 방역 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거 또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거 아닐까.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감염은 인간이 개인의 방역 지침만 제대로 지키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야생동물 우리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큰일 납니다. 그건 네. 야생동물한테도 안 좋은 거고 사람한테도 안 좋은 네. 거니까. 그리고 손 자주 씻고 네. 그다음에 더러운 손으로 눈 비비지 말고. 네. 우리 이거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길고양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 되는 거구나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과학인 거죠. 네. 예. 오늘 위클리 베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